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월드 인사이드 코너요. 이번에는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고 갔는데요.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는 한국에 오지 않고 일본만 들르고 돌아갔는데, 이방카의 남편 트럼프의 사이이자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쿠슈너는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쿠슈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더 나아가서 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동 문제에도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고 러시아하고도 각별한 사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37, 81년생인데요. 하버드 대학 사회학사, 뉴욕 대학원 석박사를 하고 쿠슈너 컴퍼니 최고 경영자, 뉴욕 업저버 발행인 등을 거쳐서 백악관 특별보좌관이라고도 하고 수석 고문이라고도 하는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냥 특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쿠시너라고도 하고 쿠슈너라고도 하는데요.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카는 한국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 쿠슈너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여러 가지로 사고를 칠 소지도 다분하고 트럼프의 지금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이 친구가 지금 핵심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중동 정책에도 깊게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굉장히 주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의 이 수석 고문이라고 하던 배넌이 물러난 것도 결국 쿠슈너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뉴욕 대학원을 박사를 마친 25살에 뉴욕 업서버라는 잡지를 인수하고요. 언론을 인수하고요. 트럼프 못지않은 야심가로 불려지고 있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부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뭐 공부를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얼굴이 보니까 배우처럼 잘생겨서 이런 잘생긴 애가 공부까지 잘하면 다 갖춘 건데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결국은 학벌을 완성하고 인맥도 완성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방카, 트럼프의 개성 강한 딸 이방카를 개종을 시켜가지고 유대교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설득력 있는 언변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대인답게 부지런하고 판단 능력도 빨라서 트럼프의 인수위부터 눈과 귀를 다 막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방카가 개종을 한 거 보면 마누라도 확실히 잡아가지고 트럼프가 가장 아낀다는 마누라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트럼프를 붙들어 매고 있는 거죠. 자, 이 쿠슈너가 트럼프 초기에 백악관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블린이라고 하는 외교안보 보좌관도 쫓겨났고 배넌도 쫓겨났고 숱한 홍보 담당도 쫓겨났는데 이 숙청을 다 쿠슈너가 주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수위원장을 맡아온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결국은 부위원장으로 강등이 되었고 인수위에 이런 일도 처음 있었죠. 인수위 국가안보자문으로 CIA 국장 후보로 꼽혀온 로저스 하원 의원도 결국은 이 크리스티 파라해서 쫓겨났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 CIA로부터 정보기관으로부터 국가의 일일 정보를 보고받는 자리에 브리핑에 쿠슈너도 같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쿠슈너의 이 아버지는 트럼프처럼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끼리 딸 아들을 이렇게 붙인 거지요.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가 들어가는
이런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코스를 전형적으로 따라서 성적이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250만 불, 30억이 넘는 돈을 내고 뒷구멍으로 들어갔고, 뉴욕 대학에서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인 로스쿨과 MBA를 했는데 여기도 300만 달러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30한 6억쯤 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자격을 갖추고 학사, 석사, 박사를 하는데 부모는 한 60억쯤 되는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흔히 부동산 개발업자는 도심 재개발과 관련한 뇌물이나 어떤 이런 불법 대출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잘 저지릅니다. 배임 횡령 탈세도 그냥 상습적으로 달고 살고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쿠슈너 아버지가 2005년에 탈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정인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24살짜리 쿠슈너가 이때부터 아버지 사업에 관계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찰스 쿠슈너입니다. 근데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검사가 누구냐? 바로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겸 트럼프의 1등 공신이자 인수위원장이었던 크리스티다. 그러니까 쿠슈너가 저거 아버지를 깜빵에 보낸 크리스티를 한마디로 인수위원장이 아니라 부위원장으로 강등시키고 지금 트럼프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트럼프 주변에 인사가 저렇게 임명했다가 다시 번복되고 쫓겨나고 난리가 일어나는 불안정성의 원인에 쿠슈너의 이방카를 통한 입김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자, 자기 개인 집안의 앙금을 쿠슈너는 정치적으로 풀었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왔다 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트럼프는 쿠슈너 때문에 향후에 정치 행보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때부터 부업으로 아파트를 사들여서 파는 이런 부동산업을 했을 만큼 이자는 공부보다는 아버지가 뒷구멍으로 다 넣어주니까 돈 벌고 이해관계에 매우 빨랐고요. 2007년에 미래 장인이 될 트럼프가 지어 올린 뉴욕 도심의 트럼프 타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고층 건물을 18억에 사들여서 18억 달러에 뉴욕 부동산 업계의 거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 주간지 뉴욕 업저버, 이 부분은 뉴욕 재력 상류층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걸 사들였죠. 자, 이런 걸 사들여서 자기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뉴욕의 상류층에 보여주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도 이런 잡지를 운영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요. 이런 걸 돈 있는 집의 아들내미가 부동산업을 한다면 이런 걸 가지는 게 미국도 한국처럼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작용을 해서 저는 좀 저질이고 삼류고 졸부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늘날 대통령이 된 데는 부모 돈으로 뒷구멍으로 대학 가던 이 망나니 사고뭉치가 한마디로 졸부가 이 언론에 나가서 TV에 나가서 좀 막말로 스타가 되더니만 대통령 해먹으려고 장난치냐 대통령이 장난이냐 하는 그런 편견과 아마 비아냥에 시달리면서 오기를 가져서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쿠슈너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와 매우 유사한 성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쿠슈너가 이런 오래된 권위 있는 상류층들이 보는 언론을 소유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24살 먹은 부동산 업자 졸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은 언론 소유주라는 하는 그럴싸한 부분으로 변신하는 거죠. 2009년에 친구 소개로 이방카를 만났는데 양쪽 집안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굳이 반대하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이방카는
잡지의 인터뷰에서 개론은 우리가 성사시킨 최고의 거래라고 했습니다. 자, 이방카하고는 아들만 3명을 두고 있는데요. 이 쿠슈노는 유대계 사회에서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오바마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뉴욕과 시카고 같은 큰 도시예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비서실장을 두고 지금 시카고 이 시장을 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램 임마누엘입니까? 그 친구가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가 백인들보다 돈이 많고 미국 사회의 영향력이 와스프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정통적인 이 백인 세력들보다 훨씬 강한데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언젠가는 대통령이 되려면 흑인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는 유대인도 되지 않겠냐 해서 유대인들이 오바마를 집중적으로 밀어서 당선시켰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하는데 쿠슈너가 역할을 했고요. 또 트럼프가 지난 7월 달에 유대인들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쿠슈너의 이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는 폴란드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게토에 갇혀서 수용소까지 갔는데도 이 바르샤바의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서요, 전후에 미국에 정착을 해서 지금 쿠슈너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쿠슈너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유대인용 음식을 먹고 안식일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까지도 개종을 시켰어요. 이번에 일본에 와서 이방카가 자신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잘 앞에는 나서지 않고 목소리도 별로 안 높이지만은 트럼프를 상대로 의견을 관철시킬 정도로 집요함과 이렇게 설득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이가 재능이 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이 발언으로 이 관직의 중요한 인사들을 잘랐다가 붙였다가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쿠슈너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보다 더 세질 건데요. 인수위에서부터 트럼프의 눈과 귀라고 알려졌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친인척들을 한마디로 이 관직을 안 주는 네포티즘 금지, 족벌주의 제한이라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정면으로 깨부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쿠슈너가 그렇지만은 특별보좌관, 수석고문 이런 걸 맡지만은 공식적인 주요한 관직은 맡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에 이방카가 안 오고 쿠슈너가 온 거는 화려한 자리는 마누라가 빛나게 하고 자기는 좀 귀찮고 피곤한 부분에 나서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돌아가서 한국에 갔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의 행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트럼프에게 전달하러 체크하러 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어서 이 딜레마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다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중동 정세가 매우 복잡합니다. 사우디에서 지금 왕이 숙청에 나서고 있어서 왕세자가요, 사우디에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레바논에 이 수니파에 가까운 총리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시리아나 이란 쪽에서. 그래서 총리직을 사우디에 와서 면담을 하고는 그만두어 버렸고 지금 시아파, 수니파의 대결이 매우 심각해지고 쿠르드도 심각해지고 터키하고 이란 관계도 예사롭지 않고 중동 전체가 화근이 되어 가는데 최근에 쿠슈너가 중동 평화협상 재개를 논의하러 백악관 자문관과 함께 지난 10월 말에 사우디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쿠슈너는 민간 항공기를 타고 갔는데요. 그래서 이 쿠슈너와 백악관 자문관이 사우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쿠슈너는 근본적으로 중동 정책에 트럼프에게 상당히 위임을 받고 관여하면서 유대인인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입지를 넓히는 쪽으로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UAE, 요르단, 사우디 등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현안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문제에서 사우디와 긴밀히 또 관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어려워진 부분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 즉 지난 대선에 트럼프 측근들이나 가족들이 러시아 측과 접근을 하고 그런 부분 사이에 이 돈과 정보가 오갔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위키리크스의 어센지 등을 통해서 도우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 하는 부분이 러시아 게이트입니다. 지금 특별 검사가 로버트 뮬러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FBI 국장을 잘란 부분조차도 지금 이 청문회 등을 통해서 문제가 터져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단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반, 2년쯤 걸릴 건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20%대를 헤매게 되면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공화당 주류에서부터도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 아시아 순방을 나서기 전에 37%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한 10% 이상 더 떨어지면 슬슬 트럼프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이제 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되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터져버리면 탄핵으로 갈 소지도 있지요. 다만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지 법적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현재로서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쿠슈너가 연루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더 힐이라고 부르는 의회 전문지가요, 쿠슈너가 플린 NSC 보좌관과 또 코미 FBI 국장 해임에 책임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불평은 배넌 있죠. 백악관 수석 고문이자 우파의 전략가인 이 브레이브 바트를 운영을 하던 트럼프의 대선 당선의 1등 공신인 배넌이 쿠슈너한테 밀려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밖에 지금 나가서 쿠슈너를 얼마나 씹고 있겠습니까? 근데 배넌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 트럼프가 이 플린하고 코미 자르는 실수를 내가 한 것 같은데 이 쿠슈너가 부추겼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배넌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측근 로저 스톤 또한 최근 트럼프에게 쿠슈너가 나쁜 조언을 한다고 말을 했고, 트럼프도 이에 동의를 했다라는 말이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또한 쿠슈너의 영향력 중에서 매우 나쁜 부분이 자신에게 아주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는 인식을 한 거죠.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고문 역할을 한 샘 눈베르그 역시 쿠슈너는 현대사 최악의 백악관 고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폭스뉴스, 다른 언론, 미 상하원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뮬러 검사가 자신의 최측근 3명을 이렇게 기소를 하면서 특검 위협이 턱 밑에까지 치고 올라오자 트럼프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느냐 하면서 이 법률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자, 그는 이 특검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타 변호사 타이 코업을 영입을 했는데, 이 코업의 어떤 대응 전략에 따라서 이 뮬러 특검에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협력을 해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뮬러를 공격하라는 백악관 안팎의 의견도 물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밑에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낫고 협조를 해줘라 해서 협조했는데, 트럼프가 쿠슈너하고 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화로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던 배넌이 이 쿠슈너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속마음을 드러내고 트럼프에게 당신 그런 식으로 다이코비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정말로 엿된다. 강하게 대처를 해라. 물려 특검의 돈줄을 다 끊고 전투적으로 붙어라.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당신 이 쿠슈너 말 듣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가 걸리는 게 많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 러시아가 장난을 친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SNS에 전방위로 돌았는데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스타그램의 러시아 관련 계정에 이 12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읽었고요. 이 중에 1,600만 명이 대선 한 달 전인 10월 달에 이걸 집중적으로 읽었는데, 페이스북은 대선 전에 러시아 관련 단체가 올린 게시물에 1억 2,600만 명의 미국인이 노출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1억 5천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을 상대로 정치 공작을 벌였다. 그리고 트위터도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연계된 3만 7천 개의 봇 계정, 즉 자동으로 특정한 글이나 기사들을 계속 올리는 거, 이걸 통해서 140만 건의 트윗을 자동 생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 3개월 동안 이 봇 계정에서 작성한 트윗을 읽은 미국 사람이 2억 8,800만 명, 미국 인구가 거의 다 한 번 이상씩 읽었다는 거죠. 구글 역시 러시아와 연계된 계정이 유튜브에서 선거 관련 광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 조만간에 이 구글의 광고가 누가 얼마를 냈는지도 보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미국의 대선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SNS 러시아의 트럼프를 위한 공작이 이렇게 소개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페이스북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는 천사, 힐러리는 악마,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통 보수층이 관심이 높은 총기 소유, 이민, 종교, 인종 등의 민감한 이슈와 무슬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게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의 주요 대상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쿠슈너와 트럼프 측근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는 건데, 지금 특검 수사의 핵심이 마사이를 디제라는 겁니다. 자, 이 특검은 지금 백악관 중심부로 조여가고 있는데, 쿠슈너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뮬러 특검한테 자발적으로 이 복수의 문건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뮬러 특검은 쿠슈너가 코미 국장 해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쿠슈너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인수위와 대선 캠프의 문건을 자진해서 코미한테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은 쿠슈너한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쿠슈너가 트럼프의 여러 잠재적인 비위 사실과 관련해서 깊숙이 주도하거나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특검의 주요 조사 항목에는 쿠슈너가 빠짐없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쿠슈너는 코미 해임에 대해서도 앞장을 섰고, 코미를 해임시켜야 민주당의 저항조차도 다 박살을 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자, 미 정치권에서는 코미의 해임이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된다. 즉 법적으로 FBI가 당연한 조사를 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쿠슈너의 역할을 묻고 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특검의 초점이 트럼프의 이너서클의 핵심에 지금 곧바로 다가가고 있고, 특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쿠슈너가 지금 가장 구린 부분은 인수위에 있을 때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러시아 정부와 비밀 대화 채널을 제안을 한 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러시아하고 트럼프 캠프 간의 유착을 보여주는 건데, 쿠슈너가 최근에 특검팀에 제출한 문건에는 자기가 러시아 쪽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앞에 말한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나 뭐 유튜버 등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관련 공작이 결국은 쿠슈너 등이 러시아와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이런 것을 부탁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때는 트럼프의 제일 충신이자 지금도 자신이 진정한 한국 같으면 진박이라고 자처하는 배넌이요, 공화당발 트럼프 탄핵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최근에 했습니다. 배넌은요, 트럼프 탄핵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고 이 더 힐 잡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배넌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이 제야 우파의 이론가이자 대부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올 여름에 좀 더 있고 싶었지만은 켈리 비서실장이 와서 너 좀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 배넌이 그래도 조용히 하고 조금 있을게 하다가 억지로 참 울면서 쫓겨났죠. 그런데 배넌은 지금 오늘날 이 트럼프의 주요한 아메리칸 퍼스트부터 극우적인 어떤 정책들을 다 주도한 장본인인데 여전히 트럼프와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에서 멀어진다고 판단을 하면서 탄핵에서 살아남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오바마 케어 폐지가 무산되고 세제 개혁안 표결도 최근에 간신히 이겼지만은 이것이 정말 관철될까 우려도 하고 있고, 또 주변인들한테 트럼프가 탄핵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임기를 채울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농담이나 트위터를 그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배넌이 충신인데요. 남이 뭐라든 제 관점으로는 배넌은 트럼프한테는 충신인데요. 결국은 트럼프가 공화당 기득권층의 비를 맞추고 있지만 이들은 언젠가는 트럼프를 버릴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지요. 배넌이 저 생각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공화당 기득권층이 트럼프의 탄핵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들은 몇 번이고 트럼프를 언제든 쫓아내려고 시도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넌은 뮬러를 압박하라고 트럼프한테 조언을 하면서 괜히 무슨 제이콥 변호사니 이런 거 쿠슈너 말 듣고 영입을 해서 설설 협조해 주다가는 당신 죽을 자리를 당신이 만들고 있을 거다. 지금 한국의 지난 대선에 벌어졌던 법적으로 대응해서 될 것처럼 낙관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지금 트럼프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뮬러가 지난 10월 30일 첫 기소를 했고, 자, 법률팀을 이끄는 타이콥 변호사는 공화당 지지율 상승에 기반한 자리 잡기를 이제 그러면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배넌은 특검에 정면으로 한판 맞짱을 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온 특검 기사를 보면 러시아 커넥션 특검은 트럼프 행정부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망이 점점 좁아지고요. 쿠슈너를 정조준하고 있고 이미 해임된 이 블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요. 지금 이 러시아 측에 이 대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을 해서 러시아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논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이 러시아 이 대사를 접촉한 내용을
부통령이 물으니까 감췄다가 들통이 나서 경질이 됐지요. 자, 그래서 이 펄리는 아마 당할 가능성이 높고 쿠슈너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코미 국장 해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상한 수조 원의 러시아 자금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미국의 SNS에 투자되었는데 이 자금의 원천은 러시아의 공기업 등이 관련되어 있지만은 국영기업이 결국 국영기업은 푸틴 거기 때문에 푸틴이 자기 관할에 있는 자기 거나 마찬가지인 국영기업을 통해서 미국의 간판 SNS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특검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몸통이 벌린하고 쿠슈너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조세 해피처의 엄청난 문건들을 이렇게 폭로해서 영국 여왕, 미 상무장관, 쿠슈너, 트리토, 캐나다 총리 척근인 수석 자금 모금책까지 세계의 슈퍼리치나 주요 정치인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조세 해피처에 돈을 숨겨뒀다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따르면 이 러시아의 국영기업이 중간에 유령회사를 통해서 2134억을 트위터에 투자했고 또 가스프롬이라고 러시아의 가스회사 국영기업은 여전히 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주식을 7,800만 주를 샀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푸틴의 크렘린 자금이 중간에 유령회사를 거치거나 브로커를 거쳐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투자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버뮤다나 이런 이 조세 해피처를 거쳐서 결국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 이 몇 사람이 미국 사람이 관련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밀러라는 사람이 지금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없다거나 순수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밀러라는 사람이 쿠슈너의 이 동생인 이 미국에 사는 기업에도 9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자, 밀러는 지금 러시아 총리 메드베데프 한때는 이 허수아비 대통령까지 했죠.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크렘린 기술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인물인데요.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온라인 기업에 한 8조가량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국가기관들이 푸틴의 정치적인 어떤 공작에 동원되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업무가 있을 거라고 주한 미 대사를 했던 버시바우도 폭로를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즉 푸틴의 돈이 중간에 미국 내에 있는 러시아 브로커를 통해서 한마디로 자금이 세탁되어져서 투자되어서 결국은 이 트위터나 이 페이스북에 투자되고 그것이 러시아 측의 공작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한마디로 도와주는 이런 행태로 작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요. 지금 이 특검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제대로 꼬리가 잡힌다면 탄핵뿐만 아니라 미국이 발칵 뒤집어질 문제인데 트럼프 또한 내공이 만만찮고 또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보면 케네디 누가 죽였는가 대충 뻔한데도 안 밝혀진 것처럼 미국에는 이런 대형 정치 공작에 권력이 상당히 잘 버티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로 갈지 참 궁금한데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술안이 뛰어나고 술수가 뛰어난 쿠슈너를 사이로 앉혀서 그 사이가 자기의 대선이나 행정부에 관계하게 만들고 중요한 역할을 줌으로써 위기를 자초했다. 한때는 약이었지만 이제 독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쿠슈너의 부동산 사업들이 대거 실패해서 여기에도 또 뭔가 흑막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암으로 변해갈 수 있는 쿠슈너, 한번 우리가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트럼프 탄핵 여부에도 좌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